생각이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해야 되는지 역시나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요, 제가 매주 지금 2번 진행하고 있죠. 무료 강연 그리고 우리가 공부방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그거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람을 해 놓으셔야지만 시간 체크가 가능하시니까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오늘 밤이죠. 오늘 7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또 무료 강의를 통해서 2021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넘어가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내년이자 1월 첫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또 2021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지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시장 보니까 지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배당 때문이에요. 우리 배당에 대해서 우리 주린이들 분들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28일까지 사놔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전날까지 막 계속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고 들고 있으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배당을 노렸지만 주가에서 손실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배당락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1년이 됐을 때 1월에 보통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나 1월 효과로 상승하면 다행인데 빠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2021년이 1월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매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수익 중인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빠지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배당을 받는다라고 해서 배당 욕심내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내가 배당을 한 2% 받으려고 했는데 주가에서 손실이 10% 나게 되면은 8% 손실이 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매수세가 연말마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번엔 특히나 좀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쪽이 그런 형태로 지금은 상승세 좀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이죠. 코스닥에서 가장 세다, 가장 크다라고 할 만한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그리고 치료제 시장도 같이 이렇게 치료제 급등주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임상 치료제 가지고 치료제를 승인 받겠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강하게 나오게 되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치료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너무 이렇게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들이기도 하고 이미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점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 오히려 좀 더 불안하다라는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저는 분할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언제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현진 멘토는 올라오면 팔아라 그런다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저점에서 하는 게 좋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내려와 있는 저점 투자만 하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저점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점 투자가 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비난을 하신다고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난할 만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장점입니다. 저희 저점 투자하는 거의 장점은 내려와 있을 때 사놓으면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거, 그거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 보시는 분들은 그 장점을 잘 이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지금 OQP라는 종목 급등했습니다. 이 OQP라는 종목부터 해서 상한가 6개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56개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 그러니까 정치 인물 관련주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뛰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사실 테마가 있다라기보다는 반등이 좀 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반등이 좋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삼상 관련해서 또는 치료제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치료제 관련 이런
내용들 또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과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키트 치료제도 좋지만은 진단키트도 좋다 해서 바닥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제 관련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상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한가 근접으로는 지금은 4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뭐 대신증권 우선주 이런 거 우선주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기업 평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뭐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급등인가라고 했을 때는 품절주라서 매수세가 몰리면 이렇게 이유 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세 MK라는 기업도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평상시에 거래량이 좀 많았던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평상시에 그렇게 뭐 출중했던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과하게 빠져내려가는, 최근에 그런 흐름들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급등락이 심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반대로 잘못 이용하면은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 프렌지입니다. 한국 프렌지가 올라온 이유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딱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정욱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한국 프렌지 김윤수 회장님이 계십니다. 김윤수 회장님이 홍정욱 전 의원의 처이모부래요. 처의 이모부라고 해서 그 처의 이모부 좀 애매한데, 처의 이모부 정몽준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촌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의 이모부의, 그러니까 뭐 어머니 형제, 그 자매의 뭐 남편의 사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엮여가지고 이렇게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럼 복잡하지만 이렇게 올라와요. 최근에 이렇게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고양이 같다라는 이유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테마주는 정말 엮기 나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친척들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의 이모부의 사촌, 글쎄요, 만나는 봤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처의 이모부의 사촌이면 정말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치 인물주들이 정말 급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철수 대표, 다물 멀티미디어, 이쪽이 또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다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넷 같은 경우도 올라와 놓고 밀리지 않고 있죠. 더 가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들 역시나 좀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종목들은 들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잡아야지, 올라갈 때 따라 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잘못 이용하면은 박살이 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예전부터 뭐 이제 OTT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우리 컨텐츠 관련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에 OTT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이로운 소문인가요? 그 드라마가 뭐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그 제작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는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컨텐츠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컨텐츠 관련주 좀 잡아놓지 않았을까. 근데 사마 네트워크를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컨텐츠? 그러면은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올 때 살 수 있다? 아니야.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하면서 다른 관련주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스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힌트를 삼아서 다른 컨텐츠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DIT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이 DI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OLED 검사 장비,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애로 친다면은 장비 쪽에서 얘는 이제 OLED 테마라든지 장비 테마 이쪽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OLED 섞여 있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애초에 엄청 벼랑간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슈 없이 올라올 때는 요즘엔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평소에 거래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 적자 나기 전에는 130억이었는데 올해 바로 적자는요. 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정말 와장창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1000억대 찍었는데 올해 1분기 40억, 2분기 40억, 3분기 40억이면 이거 진짜 매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은 가격만 비싸졌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 기회로 신규 매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매각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죠. 그리고 빠지질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어요. 재료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을 N자 반등 형태로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데, 단타 매매는 차트도 잘 봐야 되고요. 대응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지, 이 종목은 이슈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불나방, 결국 바닥에 있던 종목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슈를 발생시켜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작전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만 보고 매각이다, 와 매각하면 더 가겠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신규 관점은 잡지 않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QP입니다. OQP는 이미 관리 종목이에요. 우리 사람도 좀 이렇게 빚이 많고 돈이 좀 잘 안 벌리면은 결국 개인회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OQP라는 회사가 좀 힘들어요. 자동차 내장 카페트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대주주 지분도 보면은 위드윈 투자조합에서 7%, JDRS에서 6.4%인데 이렇다 할 만한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참고적으로 보고 매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지금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OQP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잘못 잡아 놓으면은 내년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잡으시면은 내년에 좀 이런 종목들을 갑자기 이상 급락과 함께 거래 정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 급등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냥 좋아하면서 저런 거 사볼까가 아니라, 아마 이것도 그냥 급등시키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급등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현혹돼 버리면은 높은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금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미사이언스부터 해서 지금은 아남전자, 삼성 관련주죠. 그리고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아까 말씀드렸던 홍정욱 관련주, 이것도 지금 정치 테마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OCI와 같은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바이오 역시나 이제 폭락과 함께 다시 급등. 제가 이런 거 급락이 나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떨어지고 나면은 반등 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된다. 최근에 이제 급락했다는 것은 대웅제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 포인트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얘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물렸다고 고생하고 있을 때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을 조금 기본으로 조금 전략을 짜보신다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지금은 쫓아가야 되는 테마는 제가 보기엔 사마네트웍스 쪽이 보이네요. 사마네트웍스, OTT와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에서 서로 판권을 얻어가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래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넷플릭스만 만들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좋은 컨텐츠 만들어봐. 그리고 우리한테 일단은 판권은 우리만 전속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치열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볼 거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왓챠TV
TV로 뭐 아차플레이 이런 쪽으로 가고 여기도 좀 볼 거 없는 것 같아 하면 디즈니로 가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볼 게 생기는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컨텐츠 쪽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 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만들다 보면은 좋은 거 대박 하나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투자가 안 들어와서 만들 수가 없었던 작품들을 투자가 들어와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대박 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킹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컨텐츠 시장 아마 내년도 활발하게 불태울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내년을 위해서 미리 잡아 놓으시는 거 어떨까?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잡아보자,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